자, 이제 시장 시그널과 또 기업 차근차근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코스피는 SP인베스트먼트 이주호 본부장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또 화두를 던져줘야 되니까 김유정 아나운서 정리 부탁드리죠. 네, 간밤 뉴욕 증시가 공포에 휩싸이면서 시장의 주도주가 쉬어가고요. 새로운 신흥 강자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어떤 이슈가 있는지 자료 열어보고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 AMD도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지만 오히려 높아진 시장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평가하면서 17% 가까이 급락하는 모습이었고요. 빅테크계 형님이죠. 알파벳 역시 사상 최대 실적을 보였지만 오히려 너무 많은 투자를 한다라고 이야기하자 투자 심리가 꺾이자 오늘 국내 기술주 역시 함께 쉬어가며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내부 분위기는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몰리는 4나노, 8나노 공장에 대한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밝혔고요. 특히 SK하이닉스 역시 HBM4에 대한 양산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현 시점 증권사들은 두 기업에 대해 어떤 전망을 내놓고 있을까요? 일단 삼성전자에 대한 전망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의 키워드는 완판입니다. 디램과 낸드가 내년까지 완판되었다라고 설명하면서 실질적으로 내년의 성장과 실적까지 보장되어 있다라고 시장은 평가하고 있고요. 특히나 삼성전자의 핵심 경쟁력으로는 글로벌 최대의 캐파 생산 능력입니다. 현재 없어서 못 파는 시대에서 삼성전자가 유일하게 가장 많은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평가를 받으면서 향후 전망은 2027년까지 재평가를 해야 한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에 대한 전망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왕자를 과연 유지할 수 있을까요? 진짜가 나타났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미 HBM4에 대한 양산은 시작되었다라고 평가하면서 1분기 내에 엔비디아 등 고객사에 실제적으로 탑재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시장 점유율도 마이크론과 삼성전자가 치고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2위 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 있는 기술적 대응과 차세대 제품력이 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렇게 강한 목표 주가와 모멘텀이 나온 만큼 그 전망 다시 한번 짚어보며 오늘의 하락을 극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오늘 증시에서의 주인공은 반도체도 2차 전지도 아닌 뷰티주 APR인데요. 그 실적의 힘으로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닝 서프라이즈의 목표가도 상향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장원영이라는 탑급의 아이돌의 마케팅 효과도 중요했지만 해외 비중입니다. 해외 비중이 87%까지 치솟으면서 단순히 내수 기업이 아닌 글로벌 기업이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한일령에 대한 반사 수혜까지 함께 누리고 있는데요. 증권가들은 일제히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는 가운데 목표 주가에 대한 전망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도 틱톡샵과 아마존샵으로 인해서 매출이 급등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오프라인 샵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도 일본 브랜드를 대체할 수 있는 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인지 교보증권과 삼성증권 37만 원 선 제시하고 있고요. 가장 낮은 목표 주가도 35만 원 선, 현 주가 대비 20에서 30%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과연 쉬어갔던 뷰티주 다시 한번 상승을 써 내려갈 수 있을지 지금 저와 함께 그 전략 세워보시죠. 자, 삼성전자 어제 1,000조 원을 돌파하자마자 오늘은 꽃샘추위라고 해야 될까요? 재료들을 보니까 일단 뉴욕 증시에서 AMD의 17% 급락, 이건 좀 과하다 싶긴 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9%, 이것도 좀 과하다 싶긴 해요. 너무 많이 겁먹는 것 같긴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구글이 장마감 이후에 실적 내놨는데 막 들쭉날쭉 시간에 의해서 막 요동치더라고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그거인 것 같은데 AI가 이만큼 발전했는데 여태까지 돈을 쏟아부었잖아요. 투자를. 근데 또 쏟아붓는데 그러니까 시장이 언제까지 쏟아부을 거야. 그러면서 AI가 발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 기업들이 위협을 받을 정도로 이걸 이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우리 국내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라고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좀 제한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다입니다. 타격이? 그 배경에는 낸드 플래시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이거는 뭐 사실 루머거든요. 네네. SNS에 떠들었던 루머인데 지금 구글이 TPU V8 버전에서 HBM을 안 쓸 수도 있다라는 루머가 있는데 그거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만 그게 왜 그러냐면 구하기가 어려워서 뭐- 어려워서 쇼티지가 나니까 HBM을 궁극적으로 궁색하지만 좀 대체할 수 있는 HBF, 그 낸드 플래시 쌓아 올린 네.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HBM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가 아닐 거예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필요 없다기보다도 그럼 그런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는 지금 어쨌든 HBM에 대한 부담감을 빅테크 기업들도 안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특히나 구글 TPU가 그런 얘기를 한 이유는 저는 결국에는 TPU는 이제 추론에 집중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GPU 같은 거는 범용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 쓰입니다. 뭐 코인 채굴할 때도 쓰이고 데스크탑 그래픽 카드로도 쓰이고 서버에서도 쓰이고 하다 보니까 GPU보다 TPU는 그러면 구글 입장에서는 TPU가 만약에 추론에 특화된 칩이라서 HBM이 필요가 없다면 그러니까 휘발성 메모리가 필요가 없이 그냥 스토리지에 있는 거를 가져와서 바로 뿌려줄 수 있는 것만 된다면 HBM을 쓸 수 없다가 이게 루머의 배경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그제 이틀 동안 미국에서 지금 AMD 실적 발표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소프트웨어 기업들 빠지고 뭐 오픈 AI와의 불화설 뭐 이런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겹치다 보니까 그 루머가 이제 신빙성이 생겨버린 거죠. 네. 그러면서 지금 하락에 영향을 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제 엊그제 10% 올랐던 배경에는 이제 낸드 플래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지금 샌디스크가 주가가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샌디스크 PER이 400배가 넘습니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뭐 여러 가지 다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PER이 27배. 그러면은 샌디스크보다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낸드 플래시 글로벌 점유율이 50%가 넘고 샌디스크는 고작 10%거든요. 그럼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멀티플이 리레이팅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 얘기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계속적으로 오늘 좀 빠지긴 하지만 그래도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뭐 그 카이스트 김종호 교수님도 이제 뭐 HBM의 아버지라고 불리시는 분이 HBF도 얘기를 했고 그럼 결국에는 이러한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고 계속 비용에 대한 우려가 생기고 수익성에 우려가 생긴다면 빅테크 기업들도 그러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결국에 스토리지를 더 많이 저장을 하고 그걸 가지고 빠르게 쓸 수 있게끔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CXL도 거기에서 이제 좀 다음 차세대로 부각을 받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저는 물론 뭐 HBM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효율성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왜냐하면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성이 자꾸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그럼 앞으로 효율성을 높이겠네? 거기에서 이제 낸드 플래시가 더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그래도 충격을 빠르게 흡수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기업 모두 장단점이 있죠. 현 시점에서 보면은 삼성전자의 장점은 낸드 쪽과 HBM이 같이 지금 빠르게 전진하고 있는 거가 장점이고, 그다음에 HBM4 쪽으로 이제 고단층으로 가면은 결국엔 메모리의 설계가 1C DRAM이라고 하는 10나노급 언더로 내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삼성전자는 그 강점이 있어요. 근데 하이닉스는 약점이죠. 그게 1C가 잘 안 되기 때문에 HBM4로 가기가 뭐 하이닉스 측에서는 굉장히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약간의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삼성전자의 단점은 가전 쪽이 자꾸 누수가 생기니까 그런 약점이 좀 있죠. 어찌됐건 뭐 우리나라의 그 주 양대 축이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의 어제 1,000조 원 돌파는 나름의 상징성이 좀 있는 것 아닌가. 오늘 조정받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현재로서는 크게 흔들릴 거는 아니다. 이렇게 결론하시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사실 오늘 또 이 하락이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서 뭐 끝났다 꺾인다 이런 표현을 쓰기에는 지금 너무 강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 낸드 플래시와 메모리 반도체 그 가격 상승만 보더라도 제가 이번 주에 하나증권에서 내놓은 리포트를 봤는데 하나요. 하나. 네, 하나에서 리포트를 봤는데 지금 낸드 플래시 가격이 1월 달만 거의 3배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이 올라가는 속도가 지금 D램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한다면 결국에는 또 낸드 플래시에 대한 부각을 받을 것이고 올해 실적이 좋아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좋겠고 저는 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둘 중에 하나 굳이 꼽자면 삼성전자거든요. 네. 네, 낸드 플래시 점유율이 30%가 넘는 삼성전자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삼성전자가 2나노 공정 수율을 잡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지금 엑시노스 2600 성공이 또 다른 고객을 불러올 것이고 네. 파운드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더 살아나 준다고 한다면 메모리와 파운드리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또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훌륭한 자체 칩을 개발해서 완성하면은 그거 이상 좋은 게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파운드리라고 하는 위탁, 스탁 생산에 더 중점을 둬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2나노급이라고 하는 전쟁이 지금 TSMC하고 삼성전자가 펼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되길 바라고 매수 전략 물러섬이 없이 야수의 심장으로 다시 또 오늘도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엄청 사시죠. 네. 또 성공하기를 바라야죠. 지난 무슨 요일이죠? 뭐 하여튼 요즘 네. 워낙 변동성이 하루에 커가지고 네, 월요일 날 급락했다가 화요일 날 또 급등했다가 네, 그렇죠? 월요일 날 개인 투자자분들이 5조 그러니까 5조 샀거든요. 네. 그중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3조입니다. 어, 근데 그 다음 날 10% 올랐잖아요. 그렇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요즘에 잘 하세요. 맞아요. 오르면은 또 줄였다가 늘렸다가 와 정신 없긴 한데 자 하여튼 두 축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야 될 게 APR입니다. 뭐 하늘이 무너진 건 아니죠. 하여튼 뭐 시장이 이렇게 무거워도 또 낭중지추처럼 솟구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름의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APR은 오늘 뭡니까? 네, 일단 어제 실적이 잘 나왔는데 어제 장중에 12% 갔다가 윗꼬리 만들어서 음봉을 만들었어요. 근데 오늘 다시 올라가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또 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을 했고 또 이제 앞으로도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다시금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APR 같은 경우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뭐 일본이라던가 지금 수출만 거의 뭐 80% 이상이에요. 그리고 지금 뭐 뷰티 디바이스도 있지만 사실 APR은 화장품 매출이 지금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국에는 APR은 실적으로 증명했고 근데 이 와중에 실리콘투 같은 경우는 계속 급락이 나오고 있죠. 근데 그 실리콘투 급락의 배경은 저는 약간 괘씸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회사 대표와 임원이 그러니까 많은 지분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분을 매도했다라는 그 괘씸죄로 지금 실리콘투는 매를 맞고 있는 상황이고 구다이 글로벌 얘기는 후속에 나온 거고. 그렇죠. 그러 다음에 이제 파마리서치 또 오늘 어닝 쇼크로 급락했고 네. 이러다 보니까 야 역시 화장품에는 APR이 정말 실적이 좋나 보다 이러면서 이제 수급이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성장하는 매출이 성장하는 기업은 앞으로 더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화장품 업계의 분들의 뭐 정설은 아닙니다만 그 APR 잘 되죠. 잘 되는데 느낌적인 느낌은 비유를 하자면은 그 왜 우리 케이크 만들 때 보면은 이렇게 비닐 봉지에 크림을 넣고 끝을 잘라가지고 쭉 짜잖아요. 네. 약간 그런 느낌? 뒤를 짜가지고 앞을 막 해보니까 매출은 지금 굉장히 외형적으로는 큰데 너무 압박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내용들이 아까 이제 우리 김유정 아나운서 얘기했던 장원영 모델을 통해서 한때 그 얘기가 있어요. 장원영 모델이 이제 APR의 모델도 하지만 경쟁사의 모델도 하고 막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거는 어떻게 분석이 잘 안 되긴 합니다만 하여튼 그쪽 업계의 사람들의 얘기니까 이것도 뭐 정확하지만은 않아요. 그냥 카더라가 좀 많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APR 어떤 전략을 가져가실 건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입니다. 매수. 왜냐면 지금 다른 화장품 기업들에서 그런 노이즈가 나왔다라는 거는 수급을 다 받아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은 그래 화장품 하면 역시 APR이다. 여기만 믿고 간다. 이런 약간 느낌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은 오히려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뭐 30만 원대 돌파를 계속 시도하고 있는 구간이고요. 신고가 영역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좀 30만 원 안착을 하게 되면은 한 번 더 레벨업 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또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은 상황에서 오히려 화장품이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기업이 있는데 김유정 아나운서를 갔다 가야 돼? 네, 안 갔다 가면 됩니다. 카카오뱅크 네. 뭐 퀘션이 들어왔어. 리퀘스트가 들어왔는데 자, 카카오뱅크는 뭡니까? 지하가 파악하고 있는 거랑 또 비교해 봐야 되니까. 네. 어떤 내용이? 일단 여기도 실적이에요. 지금 실적? 보면은 네, 이번에 실적이 잘 나왔고요. 그다음에 대출이라던가 뭐 투자 플랫폼, 광고 비즈니스 이런 쪽에 성장이 두드러지면서 지금 호실적이 나왔고 역대 최대 실적 경신하면서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이 가장 중요한 거는 카카오뱅크가 다른 금융사들과 좀 다른 게 이러한 플랫폼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MAU라고 하는 수치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약간 게임사처럼. 네. 그러니까 월간 활성 이용자 수를 MAU라고 하는데 네. 이게 지금 게임사들이 보통 지표를 MAU라 뭐 WAU 이런 주간 활성화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활성화 이용자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러면은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대출 상품이라던가 아니면 펀드 상품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금융 상품들을 판매를 하는데 그게 잘 팔리면은 오히려 이익 성장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이번에 주총에서 이제 또 배당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주주환원에 대한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최대 실적 달성을 했고 가격적인 매력 있는 구간에서 급등이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요즘 현세는 뭐 디지털 금융이죠. 그래서 조금 극단적인 얘기라면은 뭐 미국에 한번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이 SVC라고 하는 그 왜 실리콘밸리 뱅크 네. 막 위험 있을 때 머니무브라고 그러니까 뱅크런이 단 5분 10분 만에 확 나온단 말이에요. 예전은 IMF를 우리가 경험했던 시절에는 은행 가서 문 열었는지 보고 뭘 써내고 내 돈 주세요 뭐 이거 해야 되는데 요즘은 그냥 버튼만 누르면 되니까 그러니까 디지털 금융이 빨라진 거죠. 그래서 자산 이동도 빨라지고 거기에 카카오뱅크가 장점이 있는 거는 맞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뭐 이 뭐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지분 얘기가 국회 법제화가 이것도 뭐하게 두루뭉술하더니 결국 은행 주도 쪽으로 기우는 것 같다. 거기에 카카오뱅크가 또 뭐 숟가락 하나 올려놨나요? 그러면은 네이버도 봐야 되나? 어떻게 되죠? 카카오뱅크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사실 카카오페이를 좀 보셔야 페이. 되는데 네. 근데 사실 뱅크도 상관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결국에는 카카오 그룹 안에서 플랫폼들을 서로 공유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얘기 나올 때도 관련이 있겠지만 지금 오늘 주가가 오르는 거는 지금 어쨌든 최대 실적을 경신을 통해서 지금 증권 시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러한 펀드 상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잘 팔릴 것이다. 그리고 이용자 수가 늘어난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작용되면서 앞으로도 더 좋아지겠네. 지금 가격도 괜찮으니까 여기서 들어가자. 이러한 관점으로 좀 급등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실까요? 네, 여기도 이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가격 매력은 충분하다. 그리고 이제 좀 급등이 나왔지만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기에는 지금 시장에서는 괜찮은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그널과 그다음에 기업들 들어봤고요. SP 인베스트먼트의 이주호 본부장은 약간 공격적으로 물러섬 없이 시장 참여자들한테 또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도록 하죠. 고맙습니다.